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민선 8기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발빠른 움직임과 정치권의 통큰 결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방식을 모델 삼아 적극적인 해법 찾기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4년 만에 진행된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복합 쇼핑몰 유치와 수소트램 건설 등의 현안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나홀로 캠핑을 하던 4명이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돼 가을 겨울철 캠핑족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남도의 대표적인 관광지 담양에 옛 추억을 되새기고 음악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LP 음악 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광주와 인접해 있는 한평군이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대구 군공항을 이전하는 방식이 광주의 해법으로도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성 있는 대안인지 송정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한평의 한 단체가 최근 한평군청에 군공항 유치에 대한 찬반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청회 개최 건의안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 민간 참여 전담부서 구성과 무안군 유치 시 한평군 피해 현황, 한평군 유치 가능성 여부 등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찬반 양론으로 갈라치기 돼 있는 한평군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군공항 유치와 관련한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평은 무안으로 군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무안과 접경 지역에 있어 소음 등의 피해를 똑같이 입게 되지만 보상은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평은 한빛 원전이 위치한 영광 지역과도 가까워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피해를 입고 있지만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어 무안으로 군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평으로의 군공항 이전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 실제 공약에 반영이 돼 있고 민선 8기 우리 강기정 시장님의 시민의 제1수번사항으로 추진을 하는 역전 사업이기 때문에 정치권과 지식주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조속히 광주 군공항 이전의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대구 군공항 이전 방식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역시도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지방의회가 반발하게 되면 주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이어 국회에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법률 제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의 선거구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군공항 이전 문제가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기 위해선 행정당국의 발빠른 움직임과 정치권의 통큰 결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4년 만에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 뒤늦게 참석하면서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올해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복합 쇼핑몰 유치와 수소트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고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특혜 의혹과 관련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광주시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민주당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비슷한 시각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빠진 국감장에서 국민의힘은 막대한 사업비가 요구되고 타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소트램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호선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800억이 드는 수소트램을 1호선 1차 또 2단계는 거의 8천억이 드는데 지금 울산, 부산, 대전, 대구 이게 다 시도 사례를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군데 이 트램 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다 많아요.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내년 본 예산 2억 원 정도 영역비를 반영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복합 쇼핑몰 유치를 놓고 여야 시각은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주시가 정부에 요청한 9천억 원의 예산 지원을 넣고 쇼핑몰을 핑계로 과도한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습니다. 무슨 쇼핑몰 짓는데 9천억이 달라고 하냐 뭐 이런 여론이 있던데 그래서 민간 투자로 만들어지는 이 복합 쇼핑몰을 볼모로 삼고서
정부에다 9천억이라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 오후 국정감사에 나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도 복가 쇼핑몰 유치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예상 피해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 때문에 보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공존하는 복합 쇼핑몰을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합 쇼핑몰과 소상공인과는 충돌하지 않는다. 네. 오히려 복합 쇼핑몰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더 활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윈윈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기업의 과도한 특혜라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또 이번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과 현대산업개발이 일으킨 붕괴 사고에 대해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서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9도 안팎의 기온으로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대에 머물고 있고요. 한낮 기온 21도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오늘도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오후 들어서는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이어지는 주말 동안에도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오늘 먼지 걱정은 없겠는데요. 오전 중에 짙은 안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가 인접한 지역에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혼자 캠핑을 하던 남성이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번개탄을 피워둔 채 잠이 들면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추워진 날씨에 난방기구와 취사기구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광주 한 캠핑장에서 40대 남성이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몸이 경직돼 있고 의식을 잃었다는 캠프장 관리자의 신고를 받고 소방대가 출동했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이곳에 설치돼 있던 텐트 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우던 작은 화롯대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현장 등을 토대로 한 경찰의 추정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사. 발견 당시 남성 옆엔 다 탄 번개탄과 물이 담긴 양은 냄비, 포장지가 뜯긴 컵라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남성이 번개탄을 피워 물을 끓이다가 잠이 들어 숨진 게 아닌지 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캠핑장에서 가스가 새거나 폭발해 생긴 27건의 안전사고 4건 중 1건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겨울철에는 난방이나 조리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캠핑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밀폐된 공간에서는 무색 무취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 30분 안에도 질식할 위험이 있다며 환기를 당부했습니다. 페트병 1개 정도, 이 정도 열어두시면 혹시라도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더라도 환기가 되기 때문에 더 안전한 캠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일정 농도 이상 이르렀을 때 울리는 캠핑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가을, 겨울철 캠핑족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경찰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재개발조합 비위 엄정 수사의 필요성과 광주 경찰의 기강회의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학동 참사의 배경에 재개발조합 비위가 있었다며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광주 전역의 조합 비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피의자 관리 부실과 현직 경찰관의 절도나 음주운전 사고 등이 발생한 광주경찰의 기강회의를 질타했습니다. 광주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률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내버스가 폐차될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지자체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장애인 콜택시 배차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세비콜 시스템 오류를 이른 시일 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RT와 KTX로 분리된 철도를 통합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동 불편과 운임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선 수서행 KTX를 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철도의 차량 정비 업무 등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사실상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민영화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광주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주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평균 1,132건에 이르지만 피의자에 대한 송치율은 0.5%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또 올해 스토킹 신고는 2년 전보다 10배가 넘게 증가했지만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는 것은 2%에 불과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요즘이지만 LP 플레이어로 듣는 음악에는 또 다른 추억이 담겨 있는데요. 희귀 레코드판을 비롯해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LP 음악 충전소가 담양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도의 대표적인 관광지 담양에 또 하나의 즐길거리가 추가돼 관광객 유치는 물론 원도심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70년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그룹 비틀즈의 오리지널 앨범, 엘비스 프레슬리와 조용필 등 국내외 유명 가수들의 열정이 서린 레코드판, 옛 담양 청소년 문화센터의 둥지를 튼 담양 LP 음악 충전소에서는 이처럼 광주 MBC가 소장했던 희귀 레코드판을 포함해서 3만여 장의 LP와 CD 5천여 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LP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오셔서 LP의 성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양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LP 음악 충전소는 특히 담양의 다양한 문화 관광 자원을 알리고 LP를 통한 다양한 음악의 역사 그리고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의 오리지널 앨범을 통해서 다양한 아날로그 감성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가 LP에 담겨 있는 것이고 이 소리가 영산강의 출발점이 담양에서 출발해서 전국으로 펼치고 영산강 끝에까지 잘 어울려지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담양군과 광주 MBC는 앞으로 한국 대중음악의 변천사를 살펴보는 다양한 음반과 음악 전시 그리고 축제품과 농산물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와 함께 쇠락했던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적인 활성화는 물론이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좀 지역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에 대해서 저는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로공과 메타프로방스를 비롯한 풍부한 관광 자원으로 연간 700만 명이 다녀가는 남도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담양에 추억을 아로새길 수 있는 음악 충전소가 곁들여져서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도 함께 줄고 있습니다. 고분양가와 대출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위축된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3개월간 전남 동부권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여수 3곳과 광양 2곳입니다. 모두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채 저조한 청약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여수에 들어서는 한 아파트는 169가구를 분양했는데 21명만 청약 통장을 썼습니다. 공사 현장과 바로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재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비워놨는데 주변에 또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겁니다. 열기가 식은 건 아파트 입지가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고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 이른바 프리미엄을 노렸던 투자 수요부터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유예지 투자자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 투자자가 아예 없고 또 이제 실제 입주, 실일 수요자 위주로는 거래가 되기는 하지만은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공급량이 더 많다 보니까 청약 후 실제 계약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해 고스란히 미분양 통계로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여수와 순천 광양의 미분양 아파트는
1,701가구입니다. 원래 전라남도가 매달 소재지와 사업자 등을 세세히 공개했으나 시행사의 반발로 자료 게시를 중단할 만큼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업체에서 여러 번 항의 전화 왔다네요. 그냥 안 올리고 포토비다 보관한 걸로. 미분양이 쌓이면 자금 사정이 열악한 지역 중소건설사 등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최근 드론 활용도가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드론 연구가 한창인 고흥에서는 섬 지역의 상시 순찰과 신속 대응이 가능한 드론 실증 시연이 진행됐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심각한 섬 지역은 치안이나 응급 상황 대처에도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과학기술을 활용한 주민 공감 현장 문제 해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해 섬 지역 치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등량도라든지 공해, 상하도 이런 주민들의 특성적을 요구받아서 이제 항로라든지 그다음에 특사대 그런 기능들을 지금 실증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전국적으로 드론 관련 인프라가 가장 우수한 고흥에서 1차 실증 시연이 펼쳐졌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대한항공 측은 가솔린 엔진과 배터리로 2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한 특화된 드론을 선보였습니다. 순찰에 필요한 카메라와 경광 등 비상 대응에 필요한 탐조 등과 스피커도 장착했습니다. 엔진 하이브리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비행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이래 섬 지역에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극악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기체 자체가 내풍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비행 중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경찰 통제센터로 영상을 전송하는 영상 보안 전달 시스템도 적용됐습니다. 양식장 어구 도난이나 입도객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여름철 열사병 환자 수색 등 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드론의 임무를 차별화하는 방안도 모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치안 드론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 단계를 거쳐 신안군 등 섬이 많은 지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2038 광주 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대해 필요하면 홍준표 시장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시장끼리 논의하고 필요하면 홍준표 시장을 만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경제적 효과만 따지면 유치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동의하는 광주시의회와 대구시의회에서 모두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 지역의 가정박 청소년을 위한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 가정박 청소년 규모는 3천여 명이지만 청소년 쉼터는 5곳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용 의원은 또 지난해 말 기준 광주 내 청소년 쉼터 현원은 31명으로 정원 35명의 88%라며 쉼터에 정원이 다 차서 청소년이 입소하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세계 김치축제가 코로나19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부터 24일까지 김치타운 일대에서 김치축제를 열고 김치 버무림 체험과 경연,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김치를 소재로 한 미디어 아트 전시와 김치 불꽃쇼도 만나볼 수 있고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김치 직거래 장터도 운영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사흘간 계속되는 이번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문학인들이 모여 건강한 지구를 위한 연대 방안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한편 개막식에서는 김시종 시인이 아시아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단 기온이 올라서 오늘 아침 기온 9도 안팎으로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대에 머물러 있고요. 한낮 기온 21도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오늘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인데요. 오늘 오후 들어서는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동안에도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먼지 걱정 없겠는데요. 오전 중에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주의는 필요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담양 6도 안팎, 나주도 6도 안팎으로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낮 동안에는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구리의 현재 기온 3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22도로 일교차 18도가량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기온이 조금 오름세를 보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다음 주 들어 다시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